요즘에 채용 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력자를 뽑을 때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평판인데요. 업계 혹은 그 전에 있던 직장 사람들에게 이 친구 어때? 이런 건데 과연 그 평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전호겸 교수와 함께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평판 좋으시죠? 좋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신경 좀 쓰세요? 많이 써요, 생각외로. 관리도 하시고. 관리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에 걸맞게 되는지 모르지만 관리는 많이 하는 편이죠. 또 전호겸 교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적으로 많이 친절하려고. 제가 이제 좋은 평판을 네.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평판 관리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평판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평판이 뭐 사실이거나 진실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매 순간마다 평가하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보면 오늘 저 사람은 일을 해보니까 빠르다, 늦다, 뭐 센스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로 무의식이든 아니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업무의 실제보다 평판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주요 회의에서 자주 보이고 발언을 많이 하면 야, 쟤 일 잘한다 이런 평판을 얻기 쉽지만 반대로 뒤에서 안 보이게 열심히 일하고 오류도 막고 뭐 고객 민원도 미리 받고 이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쟤는 뭐 하는 거지? 이런 평판이 또 따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부정적인 평가 한 번 받으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평판이라는 게 참 빨리 굳어버리기도 하고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일상생활도 바쁜데 회사 가면 더 바쁘잖아요. 조직생활은 더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보거나 딱히 고민하진 않거든요. 빨리 평가해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의 사건으로 그 사람 평판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뭐 한두 번 지각을 했다. 이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지각을 안 해도 쟤는 항상 늦는 애야. 뭐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런 경우 많지만 잘못된 파일을 가져서 회의 때 다른 걸 올렸다. 아하. 그래서 크게 창피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런 사건이 있던데 보내지 말아야 될 메일을 개인적인 메일을 전체 회사라든지 다른 데도 보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다. 이러면 한 번 사고 치면 저희는 불안한 애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치고 한 번도 안 쳤더라도 이번엔 다행히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그냥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그냥 쭉 가는 거고 반대로 초반에 한번 이렇게 크게 잘하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실수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저 친구 평판이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 자기 생각을 막 끼워 넣는 거죠. 일종의 휴리스틱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작은 거 하나 갖다가 맞습니다.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문 확산 속도인데 회사에서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상사가 안 좋은 일을 겪었대, 뭐 사업을 네. 못 땄대 이런 이야기는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는데 저 사람이 리스크를 받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훈훈한 미담은 그냥 소리 소문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면 이게 무슨 직장 전설이나 스토리처럼 내용이 이제 과장돼서 막 구전되고 심지어 여기서 막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막 살이 붙어가지고 스토리가 막 더 풍성해지면서 구전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 그 직장 다닌 동안 아니면 나가서까지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죠. 일종의 낙인 효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고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얘기. 사실 맞네요. 그게 휴리스틱인데 작은 거 하나 갖다가 사람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맞아요. 선입견을 갖고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게 평판이 어떤 팀에선 분명히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다른 팀에 가니까 덜렁댄다. 뭐 자꾸 빠뜨린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업들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서로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평판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좋은 관계 맺고 뭔가 활발한 사람이 좋다 쟤 이렇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오래 앉아서 뭐 꼼꼼히 전표도 보고 대차제표도 보고 이런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덜렁댄다, 차분하다, 느리다 이런 것도 평판이 갈리는 현실적인 이유는 각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직장인들이 다
수긍하겠지만 이제 상사가 보고하는 걸 좋아하고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최고인 거고, 야 보고서 필요 없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그런 걸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판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라 그 조직이 솔직히 그 상사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야구 선수가 갑자기 축구하려면 못하는 거고 축구 맞아요. 선수가 갑자기 농구하려면 당연히 못하는 건데, 그러게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평판이라는 게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 성격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0년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올랐거든요. 네. 경력 채용 시 평판 조회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6%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판 조회를 통해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물었더니 인성 및 성격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인성 및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가 상사와 동료와의 대인관계, 전 직장 퇴사 사유, 업무 능력, 동종 업계 내 평판 등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입사 서류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 어떨까? 그렇죠.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전 원장님이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박영은님은 간부 채용할 때는 평판을 본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평판을 조회해 보고 그걸로 그럼 저 취업자의 당락을 좌우하게 된 겁니까? 많이 이어져요? 그렇더라고 생각외로. 평판 조회를 실시하는 기업의 64% 이상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불합격을 준 경험이 있대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 왜냐하면 평판 조회를 하고 본인한테 물어본 게, 야 너 평판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 있었어? 물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답변할 해명할 기회는 안 그쵸. 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불합격을 준 것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좀 억울할 테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력은 괜찮아도 그렇죠. 평판이 안 좋으면 탈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불합격을 준 이유가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가 68%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역시 인성.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성,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을 볼 때 능력이 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야 인성 있고 제가 좀 유들유들하고 잘 지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평판이라는 게 친하면은 조금 더 잘 줄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그냥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그러면 뽑는 기업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실제로 허위 사실로 인해 지원자의 평판이 깎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얘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차라리 빨리 보내려고 일부러 더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랑 뭐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친구가 팀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연락 왔을 때 오히려 좋게 말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회사에선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원자에 대해서 고의로 이제 상당히 부정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판 조회가 기업의 필수 채용 코스처럼 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의 없이 알아봤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 요즘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한테 평판 조회를 해도 묻고 평판 조회를 보통 하거든요. 근래에는. 근데 솔직히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옮기려는 회사에서 평판 조회해도 돼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이 친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싫어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좋습니다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평판 조회를 하면 아무래도 소문이 나잖아요. 누가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재직 중에 본인이 이제 선택한 사람한테 연락한다 그래도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나쁜 경우는 소문은 나고 이직을 못하는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경우일 수 있죠. 저 상대방 기업에서 평판 조회 해봤는데 제 안 뽑았대. 이게 또 그러면은 이 회사 내에서 또 소문이 나고. 그렇죠. 와 이거 어려운데요. 여기에도 그 또 AI 기술이 또 적용이 돼요? 맞습니다. 요즘에 AI 평가하는 경우 많잖아요. AI로 이제 업무 로그라든지 협업 흔적, 뭐 메일 보낸 거, 산출물 같은 거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업무 요령이 많다, 응답이 빠르다, 뭐 산출물이 좋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AI 평가가 사실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편집본일 수 있잖아요. 보통 AI라는 게 숫자 가능.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성적인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제 AGI 경제가 되면은 AI가 더 고도화돼서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측정된 업무 자체가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성적인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AI로 요약을 하다 보면은 단점이 맥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경희님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과 성격입니다라고 해주셨고 0367님은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시스템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